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만 되면은 한국갤럽에서 발표하는 주간 여론조사를 저는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분들이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1001명 조사를 했는데요. 18세 이상 유권자입니다. 만 18세 이상.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그러니까 95%의 신뢰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항상 먼저 나오는 게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입니다. 잘하고 있다가 49%, 지난주에 비해서 상당히 올랐습니다. 5%포인트 올랐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오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45%입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3%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이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더라도 여론조사 결과의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당 지지도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문재인 국정평가만큼 중요한 것이 정당 지지도입니다. 자, 이 정당 지지도에서도 이렇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39%, 두 번째는 지지 정당이 없다, 무당층이 28%, 미래통합당, 과거의 자유한국당입니다. 22%, 정의당 6%, 국민의당 3%, 자유공화당 1% 순입니다. 자, 지난주와 비교하면 어떠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3%포인트나 올랐습니다. 3% 올랐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3% 오르고 국민의당은 1% 올랐습니다. 1%. 이것도 보면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코로나 대책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1% 오른 것은 아마 안철수 씨가 의사로서 지금 자원봉사를 대구에서 하고 있는 것과 연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은 어떠냐? 미래통합당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주도 22%, 지금도 22%, 한결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간판을 내리고 미래통합당 간판을 달아도 22%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은 왜 대통령 직무 수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층이죠. 지지층의 이유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대처를 잘 한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코로나 대처를 잘 함으로 문재인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 이유의 높은 평가 이유의 제1 항목이 코로나 대처 잘한다. 잘한다가 지난주에 비해서 7%나 올랐습니다. 7%. 이게 44%를 차지합니다. 잘한다는 이유를 여러 가지 꼽으면 두 번째가 최선을 다한다. 9%. 전반적으로 잘한다. 7%. 정직하다. 5%. 국민 입장을 생각한다. 3%. 기본에 충실하다. 3%. 외교 잘한다. 3%. 복지 확대 2%.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요새 뚝 떨어졌습니다. 1%. 이걸 두고 아니 코로나 대처를 이게 잘하는 거냐? 특히 대만에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딱 따지고 들면은 코로나 대처를 잘 못한다는 평가가 나와야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잘한다고 했다면은 국민들의 평가, 분별력이 상당 부분 망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4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 국민들의 분별력이 이렇게 나빠졌느냐? 첫째, 언론의
거짓보도, 선동보도, 편향보도에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좌우 이념 대결에서 왼쪽을 선택한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진실을 전해야 할 언론의 선동보도에다가 문재인 정권의 잘못한 점을 치열하게 폭로를 해야 할 이 미래통합당이 자기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평가 이유는 뭐냐 하는 것을 한번 보면 여긴 또 완전히 세상이 다릅니다. 제1 이유가 코로나 대처는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는 사람이 44%, 잘못하고 있다는 37%. 딱 여기서 갈라집니다. 코로나 대처 잘하고 있다는 사람은 문재인 지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가겠죠. 잘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야당 지지로 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못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입니다. 경제, 특히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다. 15%.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12%. 외교 문제를 잘 못한다. 6%. 신뢰할 수 없다. 4%. 북한 관계에 너무 치중한다. 즉 친북 성향이다. 3%. 독단적이다. 3%.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 2%. 그 밑으로는 쭉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론 분열. 자, 이걸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이유가 합리적입니다. 그게 사실과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다 아시는 일이지만 그럼 누가 문재인을 지지하느냐, 누가 반대하느냐 보면은 딱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주 전라도가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82%입니다. 문재인 잘하고 있다가 82%. 과거에 김대중 지지를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30대, 40대, 특히 40대가 64% 긍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잘한다가 64%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별로 보면은 사무관리직 60%입니다. 이게 3대 지지 기반입니다. 3대 지지. 사무관리직, 화이트칼라, 그 다음에 30, 40대, 그리고 전라도 확실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저 정당 지지도를 조금 보면은 이거는 바로 이번 선거와 연관되니까 거의 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45%, 미래통합당은 16%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강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당선자를 내기가 미래통합당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경기도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39%, 미래통합당 21% 반토막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전 의석의 거의 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압승 구조입니다. 압승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은 비슷비슷합니다. 더불어민주당 33, 미래통합당 27. 광주, 전라도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68, 미래통합당은 3%밖에 안 됩니다. 대구, 경북도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23, 미래통합당이 35%.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이 똑같아요. 더불어민주당 31, 미래통합당 30. 부산, 울산, 경남에서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미래통합당의 승리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제 거의 투표 한 달 전에 나온 것인데 물론 한 달 사이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이 압도적인 여당의 강세를 누를 만한, 뒤집을 만한 큰 변고가 있느냐, 큰 폭로가 있느냐,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구도는 미래통합당이 크게 지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는 문재인 지지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문재인 지지층에 가면은
또 다르죠. 주변에 보면은 미래통합당 지지가 아무도 없더라. 또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좌우로 딱 나누는 큰 장벽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나면은 이 정보 판단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대 총선 여론조사는 출구조사를 포함해서 틀린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막 완전히 엉망이 될 정도로 틀린 경우를 저는 별로 보지는 못했는데, 대통령 선거는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 총선은 세 사람이 도마 위에 오릅니다. 문재인 정권, 그 다음에 여론조사기관, 세 번째는 국민 자신입니다. 우리 국민의 분별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결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